자, 7주차 3교시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그 준비물이 있죠. 그 폴리싱 기구, 그 다음에 매몰 할 수 있는 링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원추대,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보시죠.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전번 시간에 보는 것보다 사이즈가 작고, 여기 원추대에다가 여기요 이 원추대에다가 여러분들이 저 엑스로 했는 걸 스프를 달아가지고 아마 이 크람브리지 시간에 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링이 굉장히 헐렁하죠. 이게 같은 파이라도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해서 메모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딱 소리 났죠. 이 상태에서 메모를 하셔야지만큼은 밑에 세지를 안 합니다. 이 위하고 밑에하고 직경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흘렁흘렁 들어가죠. 아무 소리 없이 흘렁흘렁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딱 소리 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밑으로 그 메모자가 이렇게 다 흘러버립니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고개 고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다음에 메모리 끝나고 뭐 손도 넣고 하지만서도 또 고전에 우리들이 필요로 한 교학기가 있죠. 이렇게 딱딱이 교학기, 흔히 쓰는 딱딱이 교학기. 요거는 보면은 요런 소자가 있고 작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 den차나 이런 걸 마운팅할 때 쓰는 이런 큰 제품, 이런 제품도 있고, 작은 거는 보면은 이 작은 이 교학기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편측 작업할 때, 여기 같이 이렇게 전악 작업할 때도 뭐 없으면은 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서도,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전악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소형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 쪽에 이런 교합기를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고, 이 중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그냥 개폐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거도 이렇게 좀 크죠. 앞에 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금 딱딱이 교합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됐다 그럴까요? 조금 더 뭐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교합기가 있습니다. 교합기가 있고, 보면은 이거는 기용수에서는 뭐 이런 걸 뭐 크게 뭐 규모가 큰 데는 이렇게 씁니다마저도, 사진을 보이십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교합기가. 해서 이거는 보면은, 이 교합기는 보면은 교정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특관절 이상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나옵니다. 아주 정밀하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뭐 부수적으로 이런 뭐 부속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합기는. 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아마 쓰시는 데는 잘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합이나 해서 아주 이렇게 뭐 정교하게 정할 것 같으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턱관절이나 이런 쪽에 다 재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뜨는 그런 교합도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이렇게 물려서 교합을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교합기도 보면은
그 종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밀도에서 나오고 뭐 아주 아까 오늘 보여드렸는데 그런 큰 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하기 때문에 저한데 크게 뭐 임상적으로 아주 뭐 중요한 환자들, 뭐 악관절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또 저렇게 저희들이 보통 쓰는 그런 교합기를 이렇게 씁니다. 쓰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실무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실무 과정이 나오는데 이 실무 과정은 우리들이 이제 흔히 그 교무소에서 할 수 있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면은 그 이 실무 과정에서는 아마 그 구주차나 다음 주 구주차에 들어가면 아마 제가 그 작업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면 그때 이제 또 상세히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적인 면도 복습과 복습을 거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어떠한 차례로 이렇게 그 기록물이 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머리를 많이 넣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해서 그 한 번 더 이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코올 만지고 그다음에 아마 이번 학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이 싶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되다 보니까 디스크 서는 방법이나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알코올 램프 쓰실 때 그 가득 채우시지 말고 3분의 1만 채우고 그리고 알코올 램프 심지에 불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불똥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 붙지 마십시오. 폭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 좀 드리면서도 하고 디스크 사용하실 때 실습 시간에 뗄 수 있는 대로 작은 걸로 사용을 하시고 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센터를 잘못 맞춰 놓으면은 잘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고 이게 고속 회전이기 때문에 튀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건 절대로 그거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히 그 인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실무 과정에 있어서는 그 UCLA 어바웃먼트를 이용해서 나사 유지형 상부 보철물이라고 나와 있죠. 한데 책에서는 UCLA를 썼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은 그 시멘트형으로 요거는 UCLA는 그 나사 유지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를 돌려서 크라운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바웃먼트고 저희들이 쓰는 거는 세면 타입입니다. 세면 타입이고 그 다음에 회전 방지하기 위해서 UCLA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에 이렇게 단면은 90도로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나눠준 그 모델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UCLA나 뭐 저희들 나눠줬는 그 어바웃먼트나 그 유사합니다. 뭐 나사를 쓰면 쓰고 아니면은 뭐 시멘트용 쓰고 이런데 말씀드린 대로 나사형은 그 유지가 편합니다. 유지란 게 뭔가 그러면은 그 환자들 구강 내에서 어떠한 탈이 생겼을 때 빼가지고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시멘트용은 한번 접착이 되면은 탈이 안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걸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애를 먹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CLA 어바우트먼트지만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바우트먼트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CLA 같은 경우에 내부에 육각이 있는 단일 치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일 치용, 치 한 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바우트먼트입니다. 상부에 정확하게 연결해서 그 스크루로 조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림 12-6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실 때는 그 그림을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한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고 이 나사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막 쪼다 보면은 그 내면의 육각이 손상이 됩니다. 상당히 그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이렇게 쪼다 보면은 그 육각이 손상됩니다. 해서 단일치 임플란트 지대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속에서 이렇게 그 내면에 손상이 되어 버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끄떡끄떡 놀겠죠. 끄떡끄떡 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점 때문에 너무 꽉 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히 옆집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세멘 타입보다는 그래도 육각이 있으니까 작업하기는 큰 무리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제품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세멘 타입을 쓰느냐 그 나사 유지형을 쓰느냐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그 대압치를 이용해서 교합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지금 12-6에 보면은 상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러면 교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림 그 12- 그림 이렇게 그 12-7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합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되고 보통 여기 그 길이는 한 1m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 모형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높이 있죠. 자, 위에 크라운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여기 높이 있죠. 요 높이, 교합이 될 수 있는 높이, 교합 높이, 보이시죠? 교합 높이, 요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줘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공간을 줌으로 인해서 교합면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봐서 이게 이제 교합면 자체가 딱 붙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구멍 나겠죠? 구멍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셔야지 크라운이 반듯하게 들어갑니다. 제자리 하면은 그 크라운에 대한 불량률이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방금같이 대합치를 이용해 가지고 교합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실린더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서 길이 조절, 그러니까 교합면이 나올 수 있도록 교합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되고 그 실린더하고 그 대합치 사이에는 중심교합, 그 다음에 측방 운동 중에도
닿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운을 일단 빼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 뭐지 공간이 나왔죠. 공간 나와서 이렇게 저작을 할 때 닿는 거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봤을 때 측방운동 요 했을 때도 요게 그 데이면은 크라운에 구멍이 나겠죠. 요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의를 하셔야 되고 요걸 이제 좀 그 바람직하게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대합치하고 1mm 정도의 간격이 생기게 실린더의 상단을 삭제해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이 조정을 할 때도 밑에 어바웃먼트가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해서 어바웃먼트 자체 길이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 보고 조금이라도 높이가 조금 높다 싶으면은 그 어바웃먼트 자체도 조금 그 얕은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는 그 실린더 자체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해도 별 관계가 없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아무런 이상 없이 보철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플라스틱의 그 삭제 조절할 때 교공용 칼, 그 다음에 denchapa, 그 다음에 그 라바휠하고 그 다음에 그 카팅 디스크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전에 그 denchapa의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그 저간 게 있었죠. 바 자체 날이 굉장히 이렇게 거친 게 있었죠. 이렇게 거친 게 이런 게 있으면은 오밀조밀하면은 이게 이렇게 절삭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골이 깊으면은 튑니다. 이렇게 튀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리는 아주 보드라운 거 있죠. 이렇게 보드라운 거. 요걸 가지고 절삭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갑니다. 해서 이런 정밀 작업을 하고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denchapa 자체에 그 골이 아주 보드랍고 유연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denchapa를 사용을 하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겁니다. 자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커팅 디스크도 나오죠. 커팅 디스크는 아까 보신 대로 이 커팅 디스크는 자르면은 열이 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자르면은 열이 납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디스크에 이렇게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시 플라스틱 조각이 그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그 유의를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디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디스크로 플라스틱을 절단하실 때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저속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달라붙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가쪽에 이렇게 자르다가 보면은 열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누르붙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주 미시한 그 denchapa 있죠. 요걸 가지고 한번 살짝만 대 주시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자를 때 생기는 이물질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정된 그런 그 실린더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이렇게 막 하다가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든지 실습을 하시더라도 하시면은
뭐 별 애로사항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면 라바 휠도 나와 있는데 라바 휠도 고속으로 돌려버리면 이것도 플라스틱 열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플라스틱 열이 아니고 라바 휠 열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붙어버립니다. 해서 이런 그 플라스틱 작업을 할 때는 덴차바도 마찬가지고 라바 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디스크도 저속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아마 별 탈 없이 별 무리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점 다시 한번 더 유의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을 좀 줘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르다가 막 자르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녹아서 붙어버립니다. 그 구주차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실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열을 많이 줘버리면 일반 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 듀얼 레진, 패턴 레진도 이렇게 누르 붙어 버립니다. 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레진 작업을 할 때는 레진이나 플라스틱 작업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덴처퍼 이렇게 입자 보드라운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되고 그 뭐 회전 속도만 빠르면 뭐든지 회전 속도가 빠르면은 이렇게 누르 붙어 버립니다. 물론 뭐 금속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서도 이런 플라스틱 실린더라든지 아니면 뭐 레진 코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무리하게 줘버리면은 열이 생깁니다. 열이 생기면 누르 붙어 봅니다. 해서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별 탈 없이 그냥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